검찰 통계 조작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소환 조사. 자, 통계 조작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통계 조작을 했다.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문재인을 잡으러 간다는 뜻이죠. 자, 이게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김현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못 임명한 장관인 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통계를 조작할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그것도 아니고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조작을 했다. 그러면 조작을 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 이익을 본 사람이 통계 조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공무원들이 같이 가담을 했다. 그 많은 공무원들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말이 안 되는지는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부가 2019년 6월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변동률을 조작했고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통계 지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개를 보는데 첫 번째가 한국부동산원, 두 번째가 KB부동산, 세 번째가 부동산 114. 근데 보통 KB랑 부동산원 이 두 개를 봅니다. 두 개가 통계를 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부동산원은 실거래를 위주로 조사를 해요. 그리고 조사원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등하는 시기에는요, 부동산원의 통계가 매우 느립니다. 매우 느려요. 실거래된 것들을 조사원들이 주관적인 평가까지 입혀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느리죠. 그러니까 막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기, 호가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호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거래된 걸 보고 조사원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자기의 주관적 평가까지 넣어서 하기 때문에 매우 느려요. 근데 KB 부동산 지표는요, 호가 위주로 통계를 냅니다. 그러니까 등을 할 때는 빠르게 잡죠. 호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방식이고 상호 보완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급락할 때는 부동산원이 더 정확하게 잡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막 내려가고 있잖아요. 부동산원은 뭐라 했죠? 실거래 위주로 통계를 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사원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호가를 안 내려요. 근데 거래되는 건 훨씬 더 내려간 금액에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호가 위주의 KB 부동산 통계에서는 아직까지 하락세가 완만하다 이렇게 잡힐 수도 있지만 한국 부동산원 통계에서는 급락이 잡힌다는 거예요. 급등세에는 KB 부동산 지표를 보는 게 맞고 급락세에는 한국 부동산원 지표를 보는 게 맞아요. 서로 간에 통계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야 이거 왜 이렇게 차이나? 부동산원 통계 이거 조작짓이 들어간 거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수사 들어가는 거예요. 답정너 수사기예요 이거. 답정너 수사입니다. 자, 감사원이요. 문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2017년부터 2021년 최소 94차례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 감사원이 앞장서서 문제 있다라고 검찰에 토스, 검찰의 수사. 이게 지난 9월부터 김현미,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일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등 총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어요. 감사원이. 그래서 검찰이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 홍장표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런 분들이 전반적인 한국의 경제 정책을 쥐고 끌고 갔습니다. 장하성의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은 저는 잘한 정책이라고,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있을 때 대한민국이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 친구, 건설업을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 친구가 건설업에서 이제 하청업체죠. 원청에 갑질이 있었냐? 이걸 계속 전화를 해서 물어본답니다. 실제로 원청의 갑질이 거의 사라진 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땐 정책을 전문가들이 쥐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기재부 관료들이 이 자리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반과 문재인 정부 후반이 달라요. 초반에는 문재인 정부만의 색깔을 가지고 정책을 끌고 가고 기재부들은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했다면, 후반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가 있던 자리에 기재부 관료들이 쓱 들어가서 정책까지 기재부 애들이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후반에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욕을 먹었던 기재부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잠깐 양념처럼 해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검찰의 수사를 보면 답정너예요. 답정너. 자, 윤 전 차관, 이문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부터 행복청장이라고 하죠. 압수수색 영장 신청, 아니 구속영장 신청했어요. 영장이 기각됩니다. 자, 여기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웃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간 지가 언젠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나간 지가 언젠데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합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 영장 재청구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자, 데일리안에서 또 군부를 떼줍니다. 김현미 소환은 신호탄일 뿐이다, 문재인 소환 불가피하다, 실무자들도 정범 기소될 것이다. 자, 답정너예요. 이미 벌써 통계는 조작됐다라고 확정 짓고 있습니다. 법조계 김현미 소환 시작됐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수사 신호탄일 뿐이다. 통계 조작 작업 진행했던 실무자들도 정범으로 기소될 것. 가담 정도 낮아서 최소 방조범이다. 윤성원, 이문기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혐의 없다는 건 아니다. 역사 왜곡과 다를 바 없다. 부동산 가격 영향 미치고 국민 경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악행이다. 자, 통계 조작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기사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김현미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자, 문재인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김소정 변호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현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 있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시작점이다.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검찰에선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실무자들도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여기에 연루돼 있다. 이런 기사를 막 써냅니다. 이런 기사를 막 써내요. 통계 조작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쓰고 있는 거예요. 서해 피격 사건도 진작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니냐. 통계 조작 사건 역시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기에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안영림 변호사 등장. 지난해 10월 5일부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그런데 1월인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 구속이 기각된 관련자들이 수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을 것. 안영림이라는 인간도 구속된 사람이 없다라는 건 확실한 뭔가를 가지지 않고 그냥 수사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왜? 법원이 협조 안 해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수사에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 이딴 소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원이 윤성원, 국토부 차관, 이문기, 행복도시청장 구속영장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혐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슨 변호사라는 인간이 이딴 소리를 합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거다. 방어권 보장한 거다. 혐의가 없는 건 아니다. 데일리안의 기사예요. 몰고 갑니다, 계속. 김소연 변호사, 불법적인 지시가 명백한데 이행한 경우 일반 범죄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가담 정도가 약하거나 사후적일 경우 방조라고 분류하고 기소한다. 통계 조작 사건 실무자들 정범으로 기소될지 방조범으로 기소될지 달라질 것이다. 자, 이거 기억해놔. 이거 니들 데일리안 이번 이재명 살인 미수 사건 축소하려고 한 짓들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던 거 공모관계 인정된다. 기억해라. 기억해. 자, 월성원전 자료 삭제 혐의를 받은 산업자원통상부 공무원들이 1심에서는 징역형을 받았다. 1심입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튼틀에서 통계조작 사건도 월성원전 자료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데일리안 기사 꼬라지 보십시오. 정부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역사를 왜곡한 것과 같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입니다. 계속 문재인 노리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 최건 변호사 등장.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실무자들에게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계 조작 역시 국기문란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뤄질 것. 수사해. 근데 천공도 수사해야지.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해야지. 왜 씨발 이것만 수사하고 윤석열 가족들로만 가면은, 천공만 가면은 아무것도 작동 안 하는데? 문 전 대통령 임기 중에 통계 조작 사실이 발견됐다면 인용기각 여부와 별개로 탄핵 감옥
사람으로 봐도 무방하다. 데일리안이 문재인 이걸로 잡아야 된다. 뻔뿌지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부동산 관련 통계 조작, 이건 문재인 잡으러 가는 겁니다. 문재인 잡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것만 있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임종석 수사하라. 이 사건은요, 검찰이 한번 털었어요. 근데 임종석하고 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야 다시 털어. 이게 나랍니까?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내린 거야. 근데 고검이 다시 털래. 그럼 다시 터는 거예요. 이게 나랍니까? 전부 다 문재인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총 맨 위에 지시한 사람이 누구야? 문재인 아니야? 자, 문재인 가족 계좌 뒤져 전 사위 압수수색 검찰 정치보복이. 이 얘기가 그 교수가 주장하던 것 중에 문재인의 전 사위가 부정 취업된 것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검찰이 이거 한 번도 안 털었다. 이게 윤석열과 문재인이 한 몸이라는 증거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터내. 전 사위 서모 씨 압수수색. 불법 취업 의혹. 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황희, 윤건영, 박범계. 그 문정부 때 장관 지내고 뭐 했었던 사람들이죠. 청와대 있었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왜 이상하냐?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의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예요. 전 사위가 참고인인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검찰은 가족의 계좌 내역까지 털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계좌에 등장하는 사람까지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특검법 국회 통과한 것에 대한 분풀이식 보복 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선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상직 전 의원이 있는데 문 전 대통령 시절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근데 이게 문재인이 내정한 거다. 이러면서 이거 수사합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되지? 그 수많은 낙하산. 이게 왜 나오냐? 이상직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게 문재인한테 이제 은혜를 입은 거다. 혜택을 받은 거다. 근데 문재인의 전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곳에 취업을 했는데 이게 이상직 의원 거였다. 이게 대가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몰고 가는데 이상한 건 문재인의 전 사위가 지금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야?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참고인을 압수수색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증거도 없어. 그냥 그 교수의 말 정도가 증거 아닐까? 증거가 없으니까 참고인이잖아요. 정해놓고 이제 피의자로 바꾸려고 압수수색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을 압수수색해요. 문재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검찰이 지금 문재인 잡아라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재명 잡기 실패다 이겁니다. 총선 전에 이재명 구속 시켰어야 되는데 암만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 암만 털어도 안 나오니까 문재인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이 유죄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소환할 수만 있다면. 이재명 잡기 실패했기 때문에 총선에 이재명 카드를 써먹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확 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매우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재명은 진짜 나오는 게 없구나. 지금 어차피 권력도 없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한테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 문재인, 이거 털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총선에 이재명을 구속시켜놓고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부랴부랴 지금 문재인으로 방향을 선회한 거다. 이재명 안 나온다. 이재명 나올 게 없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다. 털어봐요, 이거. 진작에 나왔지. 진작에 나왔지. 문재인 안 나왔겠습니까? 이 문재인 전 사위 문제 몰랐겠습니까? 옛날부터 나왔어요, 이거. 또 나오잖아. 문재인을 정말 치는지 내기할까요? 아무 증거가 없어도 못 치면. 봐봐.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짜고 치는 거야. 이럴 거잖아, 이 멍청한 인간들아. 아이고, 진짜, 씨. 그러니까 이미 확정이야, 머릿속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하고 보여주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해도 아니야. 문재인하고 윤석열은 한 몸이야. 난 그렇게 알고 있어. 네가 뭐라고 얘기해도 한 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세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데도 짜고 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죠. 문재인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수괴. 이낙연과 윤석열과 문재인은 한 몸. 그 위에 맨 꼭대기에 문재인이 있다. 그죠? 정리합니다.
문재인 털기 돌입한 윤석열, 이재명 털기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나올 게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